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았다. 두 개의 분홍색 줄은 플라스틱 막대 위에 단순한 표시 그 이상인 것처럼 보였다. 그것들은 새로운 현실의 전령이었다. 활기찬 젊음을 만끽하던 고등학생 시절, 친구, 자유, 이 모든 것이 끝이 없고 근심 걱정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 댁의 좁은 욕실에 서 있는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너 미쳤니? 아버지의 질문은 너무나 날카롭고 커서 민서는 움찔했다. 아빠, 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하냐고. 넌 결과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의 중재자였지만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민서는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모든 젊은 날의 실수는 이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처럼 보였다. 다음 며칠 동안 집은 그녀에게 긴장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감옥이 되었다. 부모님의 속삭임과 차가운 시선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식사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하면서 중단되었다. 너는 떠나야 한다. 우리는 너를 여기에 둘 수 없어. 그 말은 그녀에게 얼음물처럼 차갑게 와닿았다. 떠나라고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이제 내 문제다, 민서야. 넌 어른이니 스스로 결정해. 어머니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내 짐 싸. 민서는 낡은 배낭에 짐을 싸면서 그녀가 집어드는 모든 물건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의 생각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두근거렸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 꿈, 희망은 이제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대화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가 될 것을 예고했다. 그녀를 임신시킨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동네 불량배였다. 겉으로는 강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덥고 거의 우연에 가까웠지만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생각을 가다듬고 모든 용기를 내어 민서는 지훈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그가 보통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네 공터에서 그를 찾았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으며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진 지훈은 벽에 기댄 채 친구들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민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다. 지훈은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야? 민서야? 그는 대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쏘아붙였다. 중요한 일이야. 그녀는 끈질기게 말을 이었다.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 마지못해 그는 친구들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민서를 따라갔다. 그들이 멈추었을 때 민서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난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말을 할 준비를 했다. 지훈아, 나 임신했어.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며 내뱉었다. 잠깐 동안 지훈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비꼬는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민서는 힘을 내어 말을 이었다. 내 아이야, 너는 알아야 해. 지훈이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고 잔인해졌다. 잘 들어 꼬마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녀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너는 나한테서 단 10원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입을 열기로 결정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눈물이 민서의 눈에 고였다. 그녀는 칼날이 그녀의 피부를 차갑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사람이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찢어졌다. 지훈아, 제발 이러지 마. 그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아. 그냥 네가 알았으면 했어. 지우는 경멸적으로 그녀를 쳐다본 다음 칼을 치우고 뒤로 물러섰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돌아서서 떠나며 말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겪었던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최소한의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던 사람은 무자비한 괴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더욱 암울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일한 희망은 그녀의 상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자 아마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진의 지지뿐이었다. 밤이 도시를 감쌌을 때 민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터널 끝의 유일한 빛을 향해 수진이 사는 집으로 걸어갔다. 민서는 수진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초인종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몸의 모든 신경은 그것에 저항했다. 마침내 의지를 다잡고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고 그녀의 긴장된 의식 속에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현관에 나타났다. 그녀의 놀란 표정은 친구의 얼굴에 어린 눈물과 당황스러움을 보자 금세 걱정으로 바뀌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그녀는 민서를 껴안으며 물었다. 수진아,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갈 곳이 없어. 민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수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필요한 만큼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수진은 친구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나 그 사람한테 다 말했어. 민서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는데? 수진이 놀라 물었다. 임신은 내 문제일 뿐이고 다시는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 민서는 더욱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댔어. 완전히 미친 것 같았어. 난 그가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 거봐, 내가 그런 놈들이랑은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들은 자기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들이라고. 수진이 격하게 반응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너 정말 피곤하겠다. 가서 쉬자. 그날 저녁과 다음 며칠은 민서에게 흐릿한 적응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돕고 그녀의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은 그녀의 새로운 상황이라는 현실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임신했고 집도 없었으며 수진 외에는 눈에 보이는 지지 기반도 없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유일한 위안의 원천이 되어갔다. 우리랑 같이 다니는 그 잘생긴 애 있잖아. 완전 대박이야. 키 큰 금발에 파란 눈. 엄청 신사적이고 재밌어. 수지는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대학 생활의 걱정과 기쁨을 나누었다. 민서는 익숙한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현실은 그녀가 준비되지 않은 불확실성과 시련으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수진이 수업에 가고 나면 민서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미래의 선택지를 검토했지만 각각은 다른 것보다 더 암울해 보였다. 이 순간에 그녀는 너무나 취약하고 외로워서 그 감정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민서는 점차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성에 대해 알아보고 수진의 집에서 찾은 책과 기사들을 읽으며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자립을 향한 이 작은 발걸음들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결단력과 새로운 힘에 자리를 내주었다. 민서는 비록 그녀의 삶이 급격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첫걸음이 되었다. 일상적인 틀에서 친구를 벗어나게 하고 절망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 수지는 대학 수업이 끝난 후 파티를 열기로 했다.
시끄러운 큰 무리가 집으로 들이닥쳤다. 겁에 질린 민서는 거실로 뛰쳐나갔고 낯선 사람들과 시끄러운 음악,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민서에게 이전의 삶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빠르게 대학생 무리에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자유로운 또래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어떤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남학생의 싸움이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민서는 피할 시간이 없었고 우연히 그녀의 배에 주먹이 날아왔다. 그녀는 고통에 몸을 구부렸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정신을 차렸고 가장 먼저 배를 움켜쥐었다. 선생님, 제 아이는 괜찮은가요? 그녀는 링거를 확인하는 간호사에게 초조하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며칠 여기서 지내셔야 할 거예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병실로 뛰어들어온 수진에 의해 중단되었다. 세상에, 내가 정말 바보야.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나랑 아기는 괜찮아. 며칠 이 불쾌한 색깔의 벽 안에서 지내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갈 거야. 우리 아직 실컷 놀 시간 있어. 민서는 친구를 껴안았다.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모험은 없을 거야.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나저나 그 파란 눈의 금발 미남은 어땠어? 내 마음에 쏙 든 것 같던데. 저 핑크색 바비 인형이 덮치기 전에 어서 행동해. 민서가 웃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마쳤고 수진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다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임신을 다르게 바라보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민서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는 해의 빛 속에서 수진의 집 창문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민서의 피난처가 된 집은 따뜻함과 보살핌을 제공했다. 수진은 지붕과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안정감과 이해심을 그녀에게 주었다. 점차 민서는 예비 엄마의 역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성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으며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동네 자선 가게에서 찾은 아기 옷을 모으는 것을 도왔다. 얼마 후 민서는 산모 교실에 등록했고 매일매일이 이전과 달랐다. 젊은 예비 엄마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심지어 보여주기까지 했다. 수업에는 주로 커플들이 참석했고 이는 그녀를 매우 슬프게 했다. 수지는 심지어 커플 수업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뭐 어때? 나도 앞에 통통이가 앉아있을 때 등 마사지 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친구가 격려하듯 웃었다. 민서는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었고 순간적으로 펭귄이 된 기분을 느꼈다. 옆으로 흔들리며 걷자 모두가 웃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 벌써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낮은 밤으로, 밤은 새벽으로 바뀌었다. 민서에게는 각각의 시간대가 끝없는 하나로 합쳐졌다. 그녀는 거실의 낡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수진이 대학 도서관에서 가져다 준 모성 관련 책과 육아 잡지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독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주의는 계속해서 흩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극복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만 돌아갔다. 때때로 그녀는 일어나서 다리를 풀고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천천히 방을 돌아다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에게 새로운 현실, 그녀가 이제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상기시켰다. 그것은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독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생각에 더해 입덧이 시작되었고 이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서는 수진이 먹으라고 주는 모든 것에 구토했다. 심지어 가장 좋아하던 케이크조차도 메스꺼움을 유발하지 않고 특별한 행복감을 주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깼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너 왜 또 울어? 잘 시간인 것 같은데. 아니면 벌써 애 낳으러 갈 준비하는 거야? 친구가 농담했다. 마늘이 미치도록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다 떨어졌어.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양파로 대신하는 건 어때? 우리 집에 많아. 수진이 제안했다. 민서는 양파를 잡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파 7개를 준비하고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녀에게는 한 조각 한 조각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맛을 즐겼다.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수진이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러 민서는 작은 여자아이 하윤을 낳았다.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나 닮아서 그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젊은 엄마는 울었다. 그녀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모유 부족이었다. 아기는 울부짖었고 민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병실 동료가 어머니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 어떤 분유를 사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달력에는 하윤이 수진의 집에 머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근 며칠은 특히 힘들었다. 민서의 어린 딸 하윤은 최근에 태어났고 새로운 도전과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왔다. 민서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피로와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그녀의 무력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민서는 자신의 피로와 짜증이 시간마다 커지는 것을 느꼈고 이는 딸의 요구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점점 더 기계적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밤 하윤이 다시 한번 울면서 잠에서 깼을 때 민서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 안아 올렸다. 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민서는 한계에 다다랐다. 왜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야? 그녀가 하윤을 팔에 안고 달래면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계획했던 것보다 컸고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눈물은 그녀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죄책감과 뒤섞였다. 그 순간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려고 애쓰는 눈물을 흘리는 민서를 발견했다. 지지의 말과 함께 수진은 조심스럽게 하윤을 팔에 안아 민서가 잠시 쉴 수 있도록 했다. 너 휴식이 필요해. 수진이 민서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벅차다고 느끼는 건 정상이야.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하윤이 잠에서 깼을 때 그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해. 그녀가 부엌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수진에게 말했다. 사과하지 마. 엄마가 되는 건 힘든 일이야. 특히 혼자서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돕기 위해 여기 있어. 수진이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다음 날 밤은 악몽으로 변했다. 기진맥진한 민서는 아기의 울부짖는 소리를 달래려고 애썼다. 그 소리는 그녀의 지친 마음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민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생명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소리쳤고 절망감에 스스로 울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나가서 좀 쉬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옷을 입고 하윤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민서의 심장은 집에서 멀어지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두근거렸다. 하지만 갑자기 공황 상태가 그녀를 덮쳤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자신의 행동을 깨닫자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달려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하윤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도와 수치심의 눈물이 그녀의 뺨에 뒤섞였다. 지친 그녀는 몇 시간의 평온한 잠을 꿈꾸며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윤은 다시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기운이 빠진 민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으려고 베개로 귀를 막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각각의 울음소리는 공기를 꿰뚫었다. 마침내 지쳐서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새벽에 민서는 하윤이 뜨겁고 불안해하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전화를 집어들고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수많은 검사 끝에 의사들은 끔찍한 진단을 내렸다. 하윤은 즉각적이고 값비싼 치료가 필요한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민서는 딸에게 생명 유지 장치가 연결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얹혀 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만이 딸에게 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필요한 자금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눈물 사이로 속삭였다.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절망과 뒤섞였다. 그 액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시간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민서는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에 대한 생각, 끔찍한 진단, 수술 자금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맴돌았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진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지 대신 잔인함에 부딪혔다. 그녀의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것은 등에 칼을 맞는 것과 같았다. 절망에 빠진 민서는 운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하윤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아무런 서두 없이 거리 총격전에서 아들이 사망했다고 알렸다. 민서의 세상이 무너졌다. 모든 다리가 불탔고 아이 아버지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눈물과 실망 속에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그녀를 맞이했다. 친구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곧 약간의 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가 찾을 수 있었던 모든 저축이었다. 비록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지의 제스처는 민서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수진이 친구를 위로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것은 민서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딸은 그녀를 필요로 했다. 다음 단계로 민서는 대중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말은 그녀에게서 흘러나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불행,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간청을 묘사했다. 이 이야기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다. 민서가 대중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선단체와 재단을 찾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함께 여러 건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했고 각각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곧 그들의 도움 요청에 대한 답변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민서에게는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었다. 전화기에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거절 소식을 가져왔고 민서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들의 노력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모든 편지에는 자금이 소진되었거나 그들의 상황이 엄격한 지원 프로그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절망이 민서를 감싸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하윤을 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제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다음 모든 걸음은 필수적이었다. 필요한 수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음으로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민서는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모든 곳에서 차가운 환대를 받으며 자신의 상황의 모든 무게를 느꼈다. 경험과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디에서나 거절당했다. 도시의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찾으려는 그녀의 시도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혔다. 그날 그녀는 거의 희망을 잃었다. 그러나 아직 한 곳의 레스토랑이 남아 있었다.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이자 지역 사업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민서는 남은 힘을 모아 그녀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이는 곳에서 운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깔끔하게 몸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그녀는 웅장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즉시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관리자에게 다가가 목소리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신입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간신히 들릴 정도로 떨렸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엄격해 보이는 관리자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심히 훑어보며 눈에 띄게 평가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빨리 배우고 저를 위해 찾아주시는 어떤 직책에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목소리의 불안감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본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습 기간 동안 웨이터 보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말은 민서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민서는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녀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어린 딸 하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민서는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에 취직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것은 그녀의 딸의 미래를 위한 필사적인 싸움에서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곧 병원을 향해 걸어가면서 무거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건물에 들어서자 그녀는 익숙한 소독약 냄새를 맡았고 직원들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 장소는 최근 며칠 동안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접수대를 지나 당직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하윤의 병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민서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며 힘을 모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백만 조각으로 부서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서는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작은 딸을 보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이 모든 기계들 사이에서 더욱 연약해 보였다. 민서는 더 가까이 다가가 인큐베이터 유리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널 구할게. 내 딸 하윤아. 그녀는 눈물 사이로 속삭였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될 거야. 죽지 마. 그 말은 그녀에게 약속이자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없는 밤을 일하고 잠과 휴식을 포기하더라도 그녀는 딸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거기 서 있는 동안 그녀의 생각은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이 모든 달 동안 그녀와 함께 했던 두려움과 기쁨의 순간들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찼다. 하윤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꿈은 단순했지만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취약해 보였다.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민서를 쳐다보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이는 어떤가요? 민서는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안정적이에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이 필요해요. 민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아야 할 금액은 여전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일자리가 있었고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이 작은 희망의 빛에 대해 신에게 감사했다. 간호사는 부드럽게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계속 싸우세요. 하윤이는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이 말은 힘을 주었다. 민서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포기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윤을 위해, 그녀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딸 옆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하윤이 학교에 가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해 모든 단어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민서는 하윤에게서 간신히 떨어졌다. 그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딸과의 모든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병원을 떠나면서 그녀는 공허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 힘든 일과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하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민서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가 널 구할게. 내 딸 하윤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될 거야. 이 말은 그녀의 만트라, 그녀의 힘의 원천,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었다. 첫 근무일에 늦지 않기 위해 민서는 일찍 일어났다. 잠은 그녀를 떠났지만 아드레날린과 신경질적인 흥분은 피로를 몰아냈다. 그녀는 뜨거운 샤워를 하며 밤의 악몽의 잔재를 씻어내고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신감을 얻기를 바랐다.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가장 좋은 속옷을 입고 얼굴에 신선하고 활기찬 모습을 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진한 커피를 끓여 천천히 마시며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리를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은 다시 하윤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서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침의 분주함에 휩싸였다. 주방장들은 첫 손님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들은 이미 주문을 나르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전문성과 세련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리자는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하고 그녀에게 유니폼을 지급할 직원실로 안내했다. 그것은 레스토랑 로고가 새겨진 다림질된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의 스커트였다. 그것을 입어보자 민서는 내면에서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어깨를 폈다. 이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다르게 보였다. 더 자신감 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됐나? 관리자가 그녀를 승인하는 눈길로 훑어보며 물었다. 네. 그녀는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그녀의 첫 근무일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일은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모든 주문은 고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야 했다. 그녀는 이를 배우면서 레스토랑의 높은 기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 첫 번째 임무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단골 고객인 중요한 사업가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의 테이블에 다가가면서 민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내놓았고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맙소. 고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이었다. 새로운 주문을 받을 때마다 민서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을 보고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칭찬의 말조차도 그녀의 사기를 북돋웠다. 점심시간이 되어 홀이 가득 차고 일이 한창일 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침부터 그녀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군. 그는 윙크하며 말했다. 계속 그렇게 하게. 이 말은 민서에게 진정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더욱 힘을 주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팀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교대 근무가 끝났을 때 민서는 엄청난 피로를 느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만족감도 찾아왔다. 그녀는 해냈다. 첫날은 끝났고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하윤이 자랐을 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했다. 이 생각들은 그녀에게 힘과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민서는 수진이 저녁 식사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친구는 즉시 그녀의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렸다. 첫날은 어땠어? 수진이 그녀에게 의자를 내밀며 물었다. 민서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고객, 동료들의 지지, 그리고 매니저가 그녀를 칭찬한 것에 대해 그날 밤은 오랜만에 민서에게 평온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 걸음이 그녀를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하루는 결승선 없는 마라톤과 같았다. 그녀는 주말도 휴식도 거의 잠도 없이 일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로봇처럼 일어나 새로운 투쟁과 생존의 날을 위해 자신을 다잡았다. 레스토랑은 그녀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그녀는 끊임없는 분주함, 끝없는 주문, 그리고 까다로운 고객들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일은 그녀에게 딸의 치료비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잠시나마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는 작은 휴식의 순간들도 주었다.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병원에 튜브와 기계에 연결된 채로 남아 있었다. 매일 민서는 교대 근무가 끝난 후 그곳에 와서 그녀의 침대 옆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에게 지지의 말을 속삭이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순간들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했다. 매번 하윤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으로 죄어왔다. 병원 벽, 소독약 냄새, 기계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민서는 손을 놓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너는 강해져야 해, 민서야. 그녀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너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 수지는 그녀의 충실한 친구이자 지지자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서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왔고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을 수 있었던 금액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 1,000원이 그들을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갔고 이것은 민서에게 계속할 힘을 주었다. 그녀는 모든 작은 걸음이 딸을 구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때때로 특히 힘든 교대 근무 후에 민서는 하윤의 침대 옆 의자에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기도 했다. 이 짧은 잠의 순간들은 깊지 않았고 진정한 휴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 재충전하고 힘을 모을 기회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서는 자신의 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육체적 피로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하윤이 자라는 모습,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웃고 삶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 이미지들은 그녀의 구명줄이 되어 그녀가 암울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교대 근무가 끝난 후 민서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죄어왔고 그녀는 등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박민서 씨, 윌리엄스 박사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따님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돈은 준비하셨나요? 그 말은 그녀에게 청천벽력처럼 떨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눈물이 즉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위의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민서는 마치 자동 조종 장치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박사님, 저는 아직 자금이 부족해요.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속삭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완전히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그 길을 건넜는지도 모른 채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물을 닦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인 가은은 즉시 민서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차렸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그녀가 다가와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그녀를 배신했다. 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야,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말해줘.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가은은 긴장으로 굳어진 친구를 껴안고 위로하려고 애썼다. 내 딸 하윤이가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다 없어. 민서는 눈물 사이로 말했다.
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여기서 기다려. 그녀는 말하고 옆으로 가버렸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하윤의 곤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곧 레스토랑의 모든 팀이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은 함께 모여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했다. 그들 각자는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서가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일하는 동안 그녀의 동료들은 돈을 모으고 있었다. 심지어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도 무언가를 내놓았다. 교대 근무 중간 레스토랑이 한창 바쁠 때 가은이 작은 봉투를 들고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이건 우리 모두가 주는 거야. 그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한 푼 한 푼을 아끼던 유리가 뜻밖에도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민서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더욱 감동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모인 금액을 보자. 그녀는 감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주위에 서서 미소 지으며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민서야. 주방장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 모두 하윤이가 나을 거라고 믿어. 민서는 엄청난 지지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 가은이 대답했다. 그냥 네 딸을 돌봐. 민서는 지갑에 돈을 넣었다. 아직 약간의 자금을 더 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그런 친구들과 지지가 있다면 딸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느꼈다. 아직 조금 더 모아야 했다. 민서는 동료들이 하윤의 수술을 위해 모아준 상당한 금액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고 다시 일하러 달려갔다. 그녀는 벌어들인 한 푼 한 푼이 딸을 구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 1초의 휴식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사장이 도착했다. 당당하고 야심찬 기업가인 박 회장은 사업에 있어서 엄격하고 단호하기로 유명했다. 민서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거부했던 그 남자의 아버지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죄어왔지만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 뒤에 감정을 숨기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남자는 빠르게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몇 분 후 레스토랑 전체에 소식이 퍼졌다. 박 회장이 20분 안에 모든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 불안과 추측의 물결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지정된 시간에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 서 있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레스토랑 사장은 그녀를 훑어보고 비웃었다. 나는 늦는 것을 좋아하지 않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야. 그는 다시 심각한 어조로 돌아가며 잘라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귀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업가, 백만장자,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에게서 지갑이 도난당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니 모두 탈의실로 가서 개인 소지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직원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극도로 인색하기로 유명했던 욕심 많은 유리만이 평온을 유지했다. 사실 그녀가 지갑을 훔쳐 5분 전에 재활용 처리장으로 간 쓰레기 봉투에 버렸기 때문이다. 훔친 돈은 가장 노련한 탐정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겨두었다. 차례로 직원들은 탈의실로 다가가 개인 소지품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민서는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 회장이 하윤의 수술을 위해 모은 돈을 발견하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박 회장은 돈을 유심히 쳐다본 다음 시선을 민서에게로 돌렸다. 이 돈은 당신 돈인가? 그가 차갑게 물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다. 유리는 즉시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여자가 신입 웨이트리스이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도둑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말에는 너무나 많은 독과 확신이 담겨 있어서 일부 동료들은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속삭임과 불신에 찬 시선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나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유리가 손을 흔들며 계속했다. 누가 그렇게까지 타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곧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고 민서는 박 회장과 단둘이 남았다. 희망을 잃은 어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걸려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아이를 구하려는 생각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지금 민서는 평범한 웨이트리스인 유리가 왜 가장 큰 금액을 기부했는지 이해했다.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당당한 남자는 오랫동안 민서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깊고 사려 깊었다. 그는 사람을 잘 알았고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레스토랑 사장은 책상에 앉아 웨이트리스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의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하며 앉으라고 했다. 민서는 흐느끼며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작은 모금으로 물을 마셨고 차가운 액체가 그녀를 약간 진정시키는 것을 느꼈다. 왜 그랬나? 왜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을 밝히지 않았나? 박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갑자기 눈물로 가득 찬 눈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랬어요. 제 아이는 값비싼 수술이 필요해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덕분에 거의 필요한 금액을 모았어요. 그 사람은 제 작은 딸의 아버지예요. 이 말은 레스토랑 사장의 마음을 이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꿰뚫었다. 얼마 전 그는 온갖 비행과 비열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을 잃었다. 남자는 그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레스토랑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동네 불량배였고 결국 거리 총격전에서 살해당했다. 이제 그는 민서의 눈에서 절망과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만든 아이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보았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레스토랑 사장은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작은 손녀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박 회장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제 동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들은 하윤이를 돕기 위해 이 돈을 모아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을 마쳤다. 박 회장은 들은 것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아들의 힘든 삶에 대해 그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결과가 이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의 활기찬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도울 수는 있네. 그가 마침내 민서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너는 죄가 없고 나는 너를 믿네.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할 걸세. 그동안은 수술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모으는 데 집중하게. 감사의 눈물이 민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네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누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밝혀내겠네. 이 말은 민서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윤의 생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기회가 있다고 느끼며 사무실을 떠났다. 한편 박 회장은 보안 책임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다가올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 유리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계속 일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밝혀질 길에 있었다. 박 회장이 민서에게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지 며칠이 지났다. 레스토랑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민서는 그녀의 결백을 믿는 동료들의 지지를 느꼈다. 매일은 일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텼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이 이미 문을 닫고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회장이 모두를 홀에 모았다. 그는 바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하고 단호했다. 민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며 불안하게 벽에 기대어 상황을 지켜보았다. 오늘 우리는 며칠 전에 시작한 것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박 회장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메아리 쳤다. 많은 분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불안해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있는 가은을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조사 결과 우리는 누가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알아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듣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민서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서 있었다. 유리, 이리 나오게. 박 회장이 말했다. 유리는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다. 우리는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박 회장이 계속했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의 지갑을 가져간 것이 바로 너라는 것을 발견했네. 너는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그 봉투는 나중에 처리되었지. 그리고 훔친 돈은 내 사물함에서 발견되었네. 홀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동료들은 충격과 혐오감에 찬 눈으로 유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술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떨렸다. 민서, 이리 나오게. 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박 회장 옆에 서서 유리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민서, 할 말 있나? 그가 지지의 표시로 그녀의 손을 내밀며 물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저는 절대로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제 딸을 돕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모아준 것이었어요. 유리는 제가 필사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저에게 불리하게 이용했어요.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맙네, 민서. 박 회장이 말했다. 그는 유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했다. 유리, 너는 해고야. 즉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걸세.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네. 유리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닫고 아기에 찬 눈으로 민서와 다른 동료들을 쳐다본 다음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녀의 퇴장은 마치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빛이 다시 공간을 채우는 듯한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동료들은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를 껴안고 지지를 표했다. 그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 회장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해냈군. 이제 딸에게 집중해야 하네. 우리 모두가 자네를 돕기 위해 여기 있네. 민서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를 지지해준 가은과 다른 동료들을 껴안았다. 저녁에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박 회장이 민서를 붙잡았다. 하윤의 수술을 돕고 싶네. 그가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금이 있네. 민서는 봉투를 열었고 많은 돈을 보고 놀랐다. 눈물이 다시 그녀의 눈에 고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딸을 구해주셨어요.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네.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가서 딸을 돌보게. 민서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박 회장이 하윤의 수술을 위해 준 돈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이 길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일어났다. 유리가 폭로되고 박 회장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후 민서가 이제 필요한 모든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수술이 즉시 계획되었다.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기계에 둘러싸여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딸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 속에는 희망도 있었다. 내일로 수술이 예정되었고 민서는 건강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줄 이 순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서 씨, 쉬셔야 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하윤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넌 해낼 거야, 내 딸아.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소녀가 될 거야. 이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만트라처럼 울려 퍼졌다. 밤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마침내 아침이 왔다. 의료진은 수술 준비를 시작했고 민서는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안심시키듯 말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님은 안전한 손에 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윤에게 키스하고 그녀가 수술실로 실려갈 때 시선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홀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길게 흘러갔다. 민서는 그녀를 이날까지 이끈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절망, 눈물, 친구들의 지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운명의 전환.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따님은 건강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민서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의사를 껴안고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앞으로 아직 긴 회복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딸이 살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윤이 수술 후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서는 그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끔찍한 튜브와 기계에서 벗어난 작은 딸을 바라보았다. 하윤은 아직 약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평온해졌다. 수진이 병실에 들어와 미소 지으며 민서를 껴안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민서가 친구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너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며칠이 지났고 하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딸이 힘을 얻는 것을 보았고 매일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이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 민서에게 미소 지었을 때 그녀는 그들의 모든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적이었다. 민서는 하윤을 품에 안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어, 내 딸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마음이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미래. 밝은 아침이 병실을 비추었을 때 민서는 하윤의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간지리는 것에 잠에서 깼다. 하윤은 이미 훨씬 더 강해졌고 지난 몇 년 동안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소녀의 눈은 생명력으로 반짝였고 이 모습은 민서의 마음을 따뜻함과 기쁨으로 채웠다. 그들은 수술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했다. 모든 의사와 간호사 팀이 그들을 축하했고 민서는 감사함과 행복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와 하윤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항상 그들의 피난처였던 곳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는 그들에게 좁고 낡아 보였다. 민서는 딸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꿈꿨고 그들의 현재 거주지는 그 비전과 맞지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 민서의 버팀목이 되어준 박 회장은 이 문제에서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최근에 구입한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집은 밝고 아늑하며 편안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이게 당신들의 새 집입니다. 박 회장이 그들이 집에 갔을 때 말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민서는 그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그녀는 하윤을 품에 안고 집으로 걸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집은 넓고 밝았으며 큰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하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방을 뛰어다녔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들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저희가 회장님을 위해 해드린 모든 것에 대해 결코 보답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네, 민서.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들의 기쁨이 나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네. 내 손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네. 새 집에서의 첫 며칠은 기쁜 일들로 가득했다. 민서와 하윤은 집을 꾸몄고 친구들과 동료들이 찾아와 이사를 돕고 선물을 가져다 주며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더욱 순조롭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항상 충실한 친구인 수진도 곁에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집을 꾸미는 것을 도왔고 물건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도 함께 가져왔다. 하윤은 새 집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소녀가 된 기분을 느꼈고 작은 정원에서 놀고 이웃의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했다. 민서는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이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 이미 잠들었을 때 민서는 새 집의 베란다에 앉아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밝은 달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민서는 세상이 마침내 그녀의 삶에서 조화를 찾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이 그들에게 기쁨과 평온의 장소, 하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는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이 생각들과 함께 그녀는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민서는 열린 마음과 영혼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